하루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하루 일책 김효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을 준비했어요. 누구나 따라하면 키워지는 핵심 역량 교수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허성희 강사님, 허성희 선생님이 지은 책이라, 사실 지은 책이라 그냥 얻었습니다. 홍보해달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딱 잡고서 기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와우, 너무 좋다. 이걸 그냥 보면 안 되고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보면 각 가정에 게임기 하나 사다 놓듯이 이 책은 하나씩 사다 놓고 아이들과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인문학 놀이, 독서 놀이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동화책을 기본으로 해서 동화책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가,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종이 자르기, 토론, 또 독후감, 이런 다양한 학습 놀이가 가능합니다. 놀이예요. 근데 학습 놀이. 우리가 뭐 닌텐도도 좋고 뭐 플레이스토어도 좋죠. 뭐 좋은데 학습을 하진 않죠. 소비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습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원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자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독서 교육 또 대화 나누는 그런 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애들 다 컸는데 그럼 기업체에 계시다면 기업체 교육 담당자라면 또는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 독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독서 토론 하시는 분들도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서 지도, 독서 토론이 가능한 책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 2015 교육과정 개정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참 좋다. 이렇게 뭐 입시 이래서 공교육이 욕을 먹고 있는데 안 그런 것도 있구나. 정말 제대로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체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을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게 되고요. 그걸로 지금 잘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감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 6가지 핵심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에 아주 잘 맞춰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할 수 있게 만드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허성희, 최난경, 정인숙, 한윤선 님이 공동 제작했는데 대표 저자이신 허성희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좀 시도해보려고 그래요. 작가님이 이 책을 어떤 의유로 썼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하면 키워지는 핵심 역량 교수법 대표 저자이신 허성희 작가님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리 지인인데 네, 저는 알지만 우리 네.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 콘텐츠 융합연구소 대표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지인이신 김효석 교수님과 함께 한국교육놀이문화연구소 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강사협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네, 활동하시죠. 이사로서 예, 그리고 이제 활동하시고. 이, 예,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어느새 한 18년, 네.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부탁드렸냐면 이게 보통 그 공교육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는 분들 많은데 허성희 작가님은 사교육, 공교육, 기업교육 다 하시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교육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기업이 예, 변하고 예, 광고나 사회에서 변하는 뉴스들을 보면 예. 교육이 변화를 조금 뒤늦게 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미리 알면 예, 좀 더 앞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마인드를 가지면 음,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 미래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 놀란 게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구분이 잘 돼 있어서 네,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 이거는 네네. 조금만 고치면 일반 기업체도 하겠는데요? 이 핵심 역량이 예, 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예, 기업에서 조직에서의
활용하고 있는 핵심 역량 가치들이 있죠. 네. 그런 가치의 핵심 역량들을 공교육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교육 안에 네. 6대 핵심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교과 과정에 녹아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따라하고 이걸 잘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내가 우리 리더가 어렸을 되고 때부터, 뭐 그렇죠. 대표가 되고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원들과 소통하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거를 그렇죠. 네. 게임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조사 보니까 뭐 자료조사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예. 기업에서 예. 개인의 핵심 역량이 있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직의 핵심 역량을 키우려면 결국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네. 조직에서 핵심 역량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이 핵심 역량을 키움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조직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자기 개인의 일을 할 때도 뒷받침이 되어주는 일종의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면서 아이디어 떠올랐어요. 이거 보니까 집에서 요즘 홈스쿨 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맞아요. 굳이 뭐 외부 선생님이 만들이고 엄마가. 네. 근데 이거 엄마만 할 게 아니라 아빠도 같이 배우겠는데? 이거 아빠가 좋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도 있고. 조직에서 이미 예. 쓰고 있는 거를 공교육으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예. 교수님, 저희 4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놀이에서. 예.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놀이를 통해서 되는 거죠. 또 그렇죠. 하니까 좋죠? 가족과 소통도 네네. 되고. 그렇죠. 여기 보면 뭐 종이 접기 붙어 있는데 그냥 종이 접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내용도 적고 뭐 그렇죠. 스토리가 많대요. 네, 콘텐츠가 녹아져 있어야 되고, 예. 사고해야 되고,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고,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성을 베이스로 합니다. 재밌어요. 130페이지 보면 리스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거미줄을 만들게 된 여정을 생각나는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이건 얘기가 되겠는데 같이.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창의성이라는 것도 내가 기본적으로 사고하고 경험하고 그런 거에서 결국에는 창의성이 나오는데 우리는 네. 어느 날 갑자기 너 창의적인 생각 해봐.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꿈고문, 창의성 고문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세대가 그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이제 미디어 세대 또 네. 스마트폰 세대라서 네. 더더욱다나 이게 가족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해보면 서로 많은 이해와 소통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들은 또 이걸 보면서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는구나. 네. 또 믿음도 가면서 어떻게 아이를 네. 준비시켜야 되는지. 사실 네. 좀 불신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부모들은 그럼요. 요즘에 학교에서 뭐 맞아요. 배우는 거야? 뭐 그렇죠. 이러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내 아이가 어떤 과정에서 어느 만큼의 지금은 성취 기준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목별로 있어서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성취도에 도달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부모가 모르면 결국엔 아이 혼자 예전처럼 문제 풀어서 대학 가거나 사회에 나간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이고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팔려야 될 텐데. 네, 응원해 주세요. 이게 많이 교수님.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거고. 이걸 정말 집에 게임기처럼 네. 닌텐도처럼 한 권씩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바람을 해봅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허성희 작가님 바쁘신데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허성희 작가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6대 핵심 역량 이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역량, 의사소통 역량입니다. 이 책은요, 의사소통이란 인간 사이에 오가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우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버지니아 사티어가 얘기했네요. 거대한 우산이다. 그래서 의사소통 과정을 보면 정보를 주고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나의 메시지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동화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게임과 놀이를 하거든요.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책은 곰씨의 의자라는 책입니다. 메모해 보세요.
노인경 님이 지었고요. 문학동네 어린이가 쓴 책입니다. 2016년 동화책이에요. 곰씨의 의자를 읽고 그걸 갖고 이제 놀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집에서의 갈등, 또 학교 학원에서의 갈등, 또 사회에서의 갈등을 쓰게 해요. 나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는가? 직장에서의 갈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그 성인들은. 그래서 갈등이 뭔가라는 거를 또 검색해서 쓰게 합니다. 갈등의 어원을 아시죠?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걸 갈등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복잡한 거예요. 혼자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항상 둘이 일어나는 갈등인데 그 갈등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갈등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소통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각종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게임들이 여기 놀이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역량 볼게요.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자, 자기관리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경영, 자기경영이라고 우린 얘기하죠. 그래서 꿈을 먼저 쓰게 합니다. 성인 교육에서도 보면 본인의 꿈을 쓰세요. 일하는 목적을 쓰세요. 그러면 멍해요. 어른들도. 아이들은 더하죠. 자, 네 꿈이 뭔지 뭐 얘기해 볼래? 그러면 없어요 하는 애들이 절반 이상이랍니다. 없어요. 저희 아들만 해도 꿈이 뭐야?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그럼 갖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얘기해 볼래? 라고 쉽게 얘기해도 없는데요. 막 이래요. 선생님 꼭 꿈을 가져야 되나요? 꿈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아니죠. 꿈이 없다고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분명히 있는 게 좋죠. 살아가는데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그게 있어야 자기 관리를 하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래서 여기는 우쓰기 묘가 쓴 책 치킨 마스크를 권합니다. 치킨 마스크 그림책 치킨 마스크를 권해요. 또 영상으로는 가시망토를 쓴 소년 이거 알아야죠. 유튜브에 있습니다. 가시망토를 쓴 소년 검색하면 유튜브에 있어요. 애니메이션인데 도우리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방금 검색해봤거든요. 100만 뷰가 넘었네요. 검색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예요. 점점 이제 본인이 가시망토를 써서 사람들을 찌르게 되고 이렇게 외로워지는 그런 스토리.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자신의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는 과정에서요.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시망토를 쓴 소년을 만들어 봅니다. 종이로 이렇게 쭉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거기에 가시망토의 의미, 가슴이 뚫린 구멍에 사라진 이유, 또 비행자가 의미하는 거 이런 것을 또 쓰게 만드네요. 야, 잘 만들었다. 그 애니메이션 꼭 보세요. 그 다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 BTS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BTS가 연설했다는 뉴스로 수업이 시작되면 이런 반응이 나온대요. 맞아요. 랩머는 영어도 잘해요. 또 BTS야. 방탄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BTS가 뭐예요? 유엔은 또 누구야? 유엔은 또 누구야?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가,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단순히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량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을 담은 건축가 가우디, 레이첼 로드리게즈의 그림책을 읽고 분석해서 랜드마크 공간을 창의적으로 리디자인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해보고 그림 그리기가 돼 있네요. 또 이번에는 심미적 감성 역량입니다. 중세 시대의 예술은요, 제한된 누군가를 위해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가, 왕실 또는 종교, 그들만을 위해서 존재를 했는데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예술에 대한 자유로움, 표현의 자유로움, 또 원근법이 생기고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미줄 메모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미줄 어슐리 K 르가 지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고 분석을 하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심미적 체험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뭔가를 쓰게 해요. 그 이유도 쓰게 하고요. 또 리스가 이 책 안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미줄을 보면 리스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거미줄을 만들게 된 여정을 생각해서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그런 놀이를 해요. 그리고 리스는 왜 왕궁 밖으로 쫓겨나서 만든 거미집을 가장 아름다운 거미집이라고 했을까? 또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뭘까? 뭐 외면적 아름다움, 내면적 아름다움, 도덕적 아름다움 이런 걸 얘기를 나누고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냐? 그래서 창의적인 컵 그리기 이런 종이 놀이, 그리기 놀이를 하네요. 야, 이 재밌겠다 이거. 독서 모임에서 이 책 한 권이면 뭐 그냥 가겠는데요. 이거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창의적 사고 역량입니다. think difference.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 창의적 사고할 때. think difference. 역지사지,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 곤살로 모우레가 줬습니다. 공원을 헤엄치는 붉은 물고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림과 이미지 읽기 활동, 큐브 스토리 메이커,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주사위 형태의 교구를 활용해서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학습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책 선정 자체부터도 되게 고민을 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큐브를 또 만들어요. 여기에. 그대로 요거 복사해서 오려서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또 팔면책 만드는 종이접기. 이 허성희 작가님이 또 종이접기 작가거든요. 종이예술 작가라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기 다 만들어놨고 그 사례들, 직접 실시한 사례들 거기에 대한 후기들도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이미 다 해봤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창의적 놀이, 요즘 놀이를 통한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내가 라면을 먹을 때 하세가와 요시후미가 지었습니다. 내가 라면을 먹을 때를 읽고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가치 카드와 실천 서약서 작성을 하네요. 여기서 세계 시민이란 뭐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카드를 작성하게 해요. 우리 공동체니까. 세계는 무슨 지금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는 무슨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만 너무 생각한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넓은 공동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시민이 행복해 행복하다.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배우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역량까지 쭉 배웠어요. 부록으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부분도 마련이 돼 있고 누구나 따라하면 키워집니다. 따라하면 키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책은 활용서고 따라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성의, 최남경, 정인숙, 한윤서님이 지은 핵심 역량 교수법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한번 구입해서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을 책입니다. 하루 1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